안녕하세요. 김영 대표입니다. 뉴욕 증시가 지난 목요일과 금요일 이틀간 4에서 5%대 급락하였습니다. 이대로 추락할지 또는 이대로 반등할지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우지수가 이틀간 4.67% 정도 하락했는데 평소 변동성이 작은 다우지수가 이 정도 하락한 것은 매우 크게 하락한 것으로 비상입니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마이너스 6.27% 급락했습니다. 뉴욕 거래소에 상장된 500대 기업들 지수인 S&P 500 지수는 마이너스 5.19% 급락했습니다. 이것은 매우 크게 하락한 것으로 왜 이렇게 된 것인지 대응 전략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5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1년 전보다 8.6% 상승하면서 시장 전망치를 뛰어넘는 기록으로 1981년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6월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 지수가 50.15, 5월에 58.4보다 큰 폭으로 떨어졌고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시장 전망치 59를 크게 하회하는 수치로서 1980년 불황 당시 저점과 유사한 수준입니다. 블룸버그 통신에서는 이런 수치들이 인플레이션이 최고치를 지나 하락할 것이란 기대를 저버렸다고 보도했습니다. 마켓워치는 6월과 7월에 이어 9월까지 기준금리 인상이 0.5%포인트 이상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뉴욕 증시는 기술주, 반도체주, 여행주, 카지노주, 에너지주, 금융주 등 전반적으로 크게 하락했습니다. 따라서 6월 기준금리 0.75%포인트 인상안이 다시 부각되고 있습니다. 푸틴은 서방 국가들이 러시아 에너지를 못 끊는다고 제재에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전쟁 전보다 전쟁 후 러시아 원유 수출액이 더 커졌다고 합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 불똥이 발에 떨어지면서 중국과 러시아의 제재 완화 카드를 꺼내들고 있습니다. 미국 재무장관 출신 서머스 하버드대 교수가 미 물가 최고점이 가까워서 가고 볼 것처럼 고강도 긴축 정책을 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인플레이션 파이터로 유명한 볼커 전 연준 의장은 1970년대 말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에서 연준 의장에 취임해서 1년 3개월간 금리를 12.2%에서 무려 22%로 10%포인트가량 인상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경기 침체로 수많은 기업들이 도산하였고 실업률이 10%까지 치솟았습니다. 이것이 결과적으로 인플레이션이 진정되며 1990년대 미국의 호황을 이끈 초석이 되었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해 신재생 에너지 설비를 늘리면서 화석연료 사용이 감축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에너지 업체들이 증산을 위한 신규 투자를 하지 않아 어느 순간 에너지 부족으로 유가가 급등하다 사용량이 급감할 것으로 예상됐는데 러시아 전쟁으로 인한 유가 폭등이 태양광, 풍력, 원자력 등 대체 에너지 투자가 급증하게 되면서 화석연료 종말이 예상보다 훨씬 빨리 올 수도 있을 듯합니다. 리커창 중국 총리가 지방정부 전체를 상대로 고용 상태를 감시하겠다고 나서면서 시진핑의 제로 코로나 정책에 반기를 들면서 권력 변화의 조짐이 일고 있습니다. 리커창은 경제회복을 위해서 대외 개방을 더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중국 내에서 시진핑이 실각을 하고 리커창이 집권을 하게 된다면 중국은 다시 한번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우리나라 경제에도 매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요약 정리하자면 5월 소비자 물가 CPI 지수가 시장 전망치를 뛰어넘는 기록을 세우고 미시간 소비자 심리 지수 역시 사상 최저를 기록하면서 인플레이션이 정점을 찍을 수 있다는 기대감이 꺾이면서 시장이 크게 반응하였습니다. 에너지 가격이 크게 상승하였고 미국인이 가장 필요로 한 휘발유 가격이 전년 대비 50% 가까이 급등하였습니다. 따라서 시장에서는 6월과 7월 그리고 9월까지 기준금리를 3차례 연속 인상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향후 글로벌 증시가 추가 하락 가능성이 커지면서 한동안 현금 비중 늘리면서 반등장을 기다리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김영훈 대표는 항상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